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쌀쌀했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는데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 장갑까지 장사에 나선 상인들의 옷차림이 요 근래 찾아온 추위에 꽤나 두터워졌습니다. 근근히 모닥불도 피워보지만 스미는 한기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며칠 전부터 추워서 난로 갖다 놓고 장사를 하는데 손실한 게 넣지. 얼어 죽은 게 안 얼어 죽으려고. 부쩍 추워진 날씨에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김장용 무와 배추를 꼼꼼히 고르며 겨울나기 대비를 서두릅니다. 춥기 전에 김장하려고 그냥 일찍 나왔어요. 김장거리 씻어놓고 배추. 한옥마을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방한복을 꺼내 입은 방문객들이 벌써부터 거리를 활보하고 차려입은 한복도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조끼도 입고 왔는데. 무주와 장수 등 동부 산간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이미 영하권입니다. 오는 22일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나면 도내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도 5도 미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라북도 동부 내륙은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고 소설 이후에는 도내 전역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지난해에 이어 최강 한파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날씨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움직임에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운영 효율을 들어 폐쇄하려는 것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십자 전북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수령해 보관했다 지역에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군산 혈액공급소. 한 달 평균 700유니트를 병원에 할당해 환자 치료와 수술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북 혈액원은 전국의 다른 5개 혈액공급소에 비해 군산의 공급량이 훨씬 적어 운영에 비효율성이 크다며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효율성인 부분에 대해서 군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원활하게 24시간 혈액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강구 차원에서 지난 2010년에 설치된 군산 혈액공급소는 그동안 24시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 체제로 3명의 직원은 1명으로 감원하는 등 폐쇄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심야 시간에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혈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폐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기관단체와 충분한 상의나 여론 수렴 없이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며 군산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비용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안전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그거를 별로 원하지 않고요. 만약 혈액 공급소가 폐쇄되면 군산 지역은 혈액원이 있는 전주로 직접 혈액을 수령하기 위해 가야 하는 애로가 따른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공급소 폐쇄는 생명보호 공공성 비영리라는 적십제사 이념과 정신에 맞지 않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전북 혈액원의 대처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네, 이낙연 총리는 최근 호남 KTX 요금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파기했던 약속을 바로잡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고 여기에 직선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유롱 기자입니다. 호남 KTX 개통 열흘 전인 지난 2015년 3월 23일 전북 도의회와 광주, 전남 도의회 의원들이 코레일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합니다. 2005년 KTX 분기역을 천안 대신 오송으로 결정하면서 19km 연장에 따른 추가 요금 3,000원을 감면하겠다는 추병직 전 장관의 약속을 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장관께서 약속을 하신 거를 전임 장관 약속을 지켜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가신다니까 국토부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05년에 그 얘기 한 다음에 실정원 호수 어떻게 건설을 할 것인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2006년에 수립이 됐다고요. 당시 KTX 개통 시승식도 거부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최근 호남 의원 17명을 만나
직선화 논의에 앞서 요금 감면부터 검토하자고 밝혀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3,000원의 추가 요금 인하와 함께 시간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에서 호남권 KTX 직선화가 반드시 반영될 것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KTX 직선화지만 국토부 안대로 오송 평택 간의 지하 터널을 뚫는다면 직선화는 불가능해집니다. 호남 의원들은 직선화 방안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총리는 가능성을 알아보자는 입장입니다. 천안에서 분기하는 문제는 평택에서 오송까지 폭복선 해타가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국토부는 평택 오송 간의 지상 복복선이 과도한 비용에 통과되지 않자 지하 터널로 재신청한 상황. 향후 호남 직통선이 대안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일 군산 만경강과 정읍 동진강 주변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했던 방역대를 해제했지만 철새 도래와 함께 AI 발생 우려가 높다며 농가에 차단 방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인상이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도내 소비자 상품 물가 지수는 103.5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업 제품에서는 석유류가 12% 오르고 농산물과 수산물이 7% 안팎 상승한 반면 축산물과 외식비, 전기, 수도, 가스 등은 가격이 오히려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주 장동의 한 이벤트 회사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로 쓰이던 비닐하우스 3동이 불에 타고 선거 차량에 쓰이는 스피커와 전광판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김제 요촌동의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9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청년 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18 전북 링크 플러스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25개 우수 중소기업에서 1대1 면접을 통해 14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북 기업관과 미래 기업관, 부대 행사관 등의 다양한 직업 체험관도 마련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할 도시숲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1,400억 원을 들여 도시숲 140헥타르, 가로수 160km, 명상숲 133개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먼지 농도는 12%,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1% 적어지는 등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내 간척지 환경관리와 볼거리를 위한 경관작물 재배 방안이 관심입니다. 도의회 낙이학 의원은 새만금을 포함해 도내 간척지 개발 면적이 전체 경제 면적의 9%인 13만 5천여 헥타르로 날림먼지 등의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관작물 재배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 함초처럼 새로운 볼거리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간척지 경관작물 기술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위원회의 부실 운영 논란이 여전해 개선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138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올 들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전체의 21%인 28군데에 이릅니다. 특히 같은 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활동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